자, 다음 순서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일면 기사 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종부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 확인해 보시고 뭐 깜짝 놀랐다 이런 기사가 참 많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70만 명대다. 작년보다 최대 2배를 더 내게 된다. 많이 늘었고 금액도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자도 많아졌다는 거죠. 국세청 오늘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오늘 발송하고요. 미리 온라인상으로 또 확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었거든요. 공시가 상승 그리고 집값 자체가 또 오른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1년 사이에 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20만 명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70만 명대가 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가 소개가 됐는데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136만 원, 올해는 2배 정도 좀 되는군요. 266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는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계산에 따라서 이 종부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조세 저항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는요. 여기 보면 옆에 종부세가 얼마가 될까. 뭐 이렇게 약간 표 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 이름들이 있는데 뭐 그래프 크기만 좀 봐주시죠. 작년에 한 300만 원 초반대. 근데 올해는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종부세만이요. 재산세를 뺀 겁니다. 이거 종부세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한 2배씩 올랐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가격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주택자 유지된 6년간 보유세 5억 차라리 지금 증여세 내자. 그러니까 이 보유세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차라리 그냥 세금 내고 증여를 하자. 이게 길게 보면 더 낫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올해 오르고 내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무슨 나라에다 월세를 내고 내가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점점 더 오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네. 사실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 다주택을 가지신 분이 되게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정부가 이렇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종부세가 이제 높아지게 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집을 좀 팔아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세금이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 집을 가지신 분이 팔을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집 주인들의 선택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신문 기사,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거기에 나왔던 아파트 가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종부세가 아까 136만 원에서 266만 원으로 예. 올랐다.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예시로 서울신문이 제시를 했는데 제가 저 동네 아파트 시세 잘 알거든요. 예. 2년 사이에 10억 올랐습니다. 재산이 10억이 더 올랐는데 종부세 130만 원 더 올랐어요.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인가요? 저는 집값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내가 소나타를 타다가 벤츠로 차를 바꿨습니다. 예. 근데 보험료가 소나타 때 비해서 너무 비싼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면 차를 팔까요? 예. 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 더 올랐습니다. 근데 100만 원 더 종부세로 내야 됩니다. 못 견디겠다 싶으면 차를 파는 게, 집을 파는 게 방법이겠고요. 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집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 더 힘들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매년 늘어나게 그렇죠. 됩니다, 지금. 어쨌든 증여를 통해서든 뭐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줄여야 될 겁니다. 처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매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주택 매물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주원규 교수님께 전망하시에는 많은 분들이 집을 내놓을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차례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매년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점차 집을 내놓을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아마 이 세금 폭탄을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수천 이상으로 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내야 될 다주택자에게 또 세금이요. 쌓이는 중과세가 또 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유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보유세가 좀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공시지가도 현실화가 되는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에는 집값이 거기에 좀 맞춰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하는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권이 바뀐다든지 다시 바뀌었을 때 이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손질을 하게 될 때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결정적인 아쉬움은 예. 취지는 좋은데 너무 급격한 변화를 유도한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이 세금의 절세 방향도 이게 계속 세금을 못 내게만 안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조세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편법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증여라는 방법도 사실 부동산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그렇죠. 이거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그 세금을 내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임대차 전세 대책에서 그 어떤 공공주택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사실은 주거 환경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 정서입니다. 갑자기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들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네라든지 다른 주거 공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가져가야지만이 부동산 정책은 비로소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커지겠지만 당장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 시간이 좀 가면 점점 부담이 커지게 되긴 합니다. 그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해주셨어요. 자, 윤희찬 변호사. 과거에도 종부세 이런 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세금도 높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좀 이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 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 과거에 다 경험해 봤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게 되면 원래 규제가 달라지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났지만 이미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좀 9억 원 이상은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그걸 팔아야 되느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에 1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은퇴를 해서 과거와 달리 소득이 많이 낮아진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세금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또 대출을 받아서 낼 수도 예. 있는데 대출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럼 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지역을 옮기라는 소리고 예. 또 하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이런 세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집 이외의 거는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미스러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앞으로 세대 분화가 되면 자식한테 어쨌든 집을 하나 뭐 사주든지 세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 상속이란 방법 대신에 증여를 준다는 겁니다. 미리. 상속이나 증여나 사실은 결국 앞당긴 상속인데 예. 이런 분명히 빠져나갈 추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끔 하는 이런 세율 정책, 인상 정책은 사실은 예.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세금이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말 것인지. 뭐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 갖고는 막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계약은 계속 갱신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연구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정책적 효과가 검증된 뒤에 이것을 확대했어야 되는데 너무 확대를 빨리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가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정책, 규제 정책이죠. 이게 속도가 좀 너무 빨랐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종부세 오늘 저 정식으로 고지가 되는데 좀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다음 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감히 내 강아지를 악어 입을 벌리고 본인의 강아지를 구한 미국의 70대 할아버지가 계셨군요. 사진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악어인가요? 여기 보면 뭐가 있는데 작은 새끼 악어인가 봅니다. 여기 입을 딱 벌리고 강아지는 도망가고 있군요. 여기 보면 1m 새끼 악어와 사투를 벌어서 애완견을 반려견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기사보다 이런 거는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빠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요. 지난달 말쯤에 이뤄졌던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생략되는데
악어가 갑자기 이 반려견을 확 물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꺼내옵니다. 저렇게. 저희가 이제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저렇게 해서 꺼내고 하는데 저기 보면 악어 이빨이 아무리 작아도 날카롭습니다. 저 할아버지 손도 좀 다치셨다 그러고요. 저 반려견도 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냥 물속에 끌려갔다 혼이 났군요. 아주. 이런 영상이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고 이렇게 기사로도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잠깐 더 보면요.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 반려견 배에 구멍이 나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인 윌 뱅크스 씨 역시 팔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그리고요, 이 플로리다 악어가 참 많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3년 전에도 호숫가를 거이던 한 여성이 악어에게 끌려가 실종됐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군요. 이런 영상이 좀 소개돼 있습니다. 감히 어딜 내 강아지를 이러면서 이렇게 악어를 잡아다 입을 벌리고 구해내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